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뉴욕시를 방문해 총기 문제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 4천여 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한인 밀접 지역 플러싱 머힐 일대가 주 상원 12일 선거구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지 2주 1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혼란을 틈타 가짜 코로나19 검사 수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요양원들에게 메디케이 지원금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블랙아이스 빙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 뉴욕 초용상원에서 민원 예약하는 건수를 확대하고 동일 민원인 중복 예약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경찰관을 노린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뉴욕시를 방문해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함께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뉴욕 경찰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만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강력한 법 집행과 과잉 진압 논란 사이의 균형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 확대 등에 사용될 자금 5억 달러 조성도 촉구하며 불법 총기 거래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해 최근 임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뉴욕 할렘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또 지난달 18일 뉴욕 브롱스에서는 10대와 대치 중이던 경찰 1명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또 전날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마약을 수사하던 경찰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전역에서 임무 수행 도중 총에 맞은 경찰관은 36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6명이 NYPD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이뤄진 총기 폭력 관련 체포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이래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살인사건 중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2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칼부림, 폭력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이전 연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사건 중 총기가 타주에서 유입돼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는데, 조지아에서 3,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버지니아주에서 2,949건, 펜실베니아주에서 2,3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해고 위기에 처한 뉴욕시 공무원이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오는 11일까지 코비드-19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지침을 정한 가운데 현재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공무원은 4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는 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조치가 단행될 경우 뉴욕시 정부는 대량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 가운데 약 1,000명은 빌 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에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000명의 시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미접종 공무원들이 대량 해고될 위협에 직면하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 정부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공무원 37만 명 가운데 9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중 뉴욕시경 NIPD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6일 88%에 그쳐 시 정부 기간 중 최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이 이번 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채택되면 한인 밀접 지역인 플러싱, 머힐 일대 대부분이 주 상원 11 선거구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상원 11 선거구는 아이전 유권자 비율이 58%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의회 선거구 재획정위원회가 공개한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주상원 11 선거구는 노던 블라바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프린스 스트리트, 북쪽으로 24에비뉴, 남쪽으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까지 확장됩니다. 11선거구에 한인을 포함 아시안 유권자가 밀집된 기존 주상원 16선거구에 속했던 플러싱 머레이힐 일대를 흡수하며 대신 기존 주상원 11선거구에 속했던 칼리지 포인트, 화이스톤 일대가 주상원 16선거구로 넘어갑니다. 뉴욕시립대 센터 포어반 리서치에 따르면 선거구 재조정안이 채택될 시 주상원 11선거구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기존 42.4%에서 58%까지 늘어나게 돼 주상원 63개 선거구 중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뉴욕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 밀집 지역들이 대부분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지는 그런 아시안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루 의원이 있는 11선거구 주상원 의원은 기존의 42.4%에서 58%까지 아시안 이 선거구로 바뀌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존 루 주상원 의원은 아시아 지역을 확실히 대변하는 그런 주의회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의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던 주상원 16선거구는 아시안 유권자가 42.2%로 줄어들고 대신 백인 비율이 17.7%에서 31.3%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상원 11선거구는 2019년부터 존 리우 의원이, 주상원 16선거구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현직입니다.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은 2020 인구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라 업스테이트 2석을 빼와 뉴욕시에 추가한 셈이라고 지역 매체 더 시티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기존 주상원 17, 21, 22선거구로 나뉘었던 브루클린 선셋파크와 벤슨허스트 등을 포함하는 아시안 밀집 지역이 주상원 27선거구로 선거구가 단일화돼 브루클린 지역 최초 아시안 주상원의원 배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도 우드사이드, 엘름허스트 지역에 아시안 유권자가 50%에 가까운 새 선거구가 생겨나 새 아시안 의원 배출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의회가 승인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 2주일여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일간의 일평균 환자가 42만 4,077명으로 집계돼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평균 입원 환자 수도 13만 6,753명으로 2주 사이에 14% 감소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확진자가 2주 사이 각각 74%, 70% 감소했고 수도 워싱턴 DC 신규 환자도 73% 줄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확진자도 40% 하락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후행 지표인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한 일평균 사망자는 2,6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9%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돼 왔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망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존스 홉킨스 대학 등 여러 의료기관의 예측 모델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4주 동안 6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10주 전부터 나온 오미크론 감염 사례 약 9천만 건을 조사한 결과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망이 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에 더해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아 전염을 막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인식이 몇몇 국가에서 자리 잡은 것도 우려스럽다며 섣부른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동안 가짜 코로나19 검사소가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주를 포함해 플로리다, 미네소타,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짜 코비드-19 검사소가 활개를 치면서 검사받으러 온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 코비드-19 검사소 운영자들은 코비드-19 검사 비용이 커버되는 보험을 가진 이들에겐 청구서를 보내고 무보험 환자들의 경우 연방정부에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통보를 계속 미루거나 음성이라고 허위 통보를 하기 일쑤며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신용카드 번호까지 기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가짜 코비드-19 검사소가 설치된 주에 검찰총장들은 가짜 코비드-19 검사소로 적발된 곳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결과가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곳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검사소가 오미크론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특히 맨해튼 거리엔 텐트나 밴 형태의 코비드-19 검사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에는 검사소 이름도 정확히 안 써 있는 것도 많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주에선 무보험 환자들을 검사했다며 연방정부에 1억 1,3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는데 정작 환자들에게는 무조건 음성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가능하면 주치의에게서 검사를 추천받거나 주 당국 웹사이트에 등재된 곳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코비드-19 검사소가 있다면 지역 경찰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가 서비스와 환경이 열악한 요양원들에게 공적 자금으로 배정되는 메디케이 지원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은 최근 연방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주 내에 있는 339개의 요양원에 대해 서비스와 거주 환경 등을 조사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요양원 중 가장 서비스와 시설이 좋은 1등급 요양원은 전체 3분의 1 정도인 33%를 차지했고 이어 2등급이 23%, 3등급이 15%, 4등급이 21%, 5등급이 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2020년 코비드-19 사태 당시 요양원에 거주하던 시니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비스와 환경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5등급에 속한 요양원에게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매년 주내에 있는 요양원들에게 1억 달러 정도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서비스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 최악의 요양원 15곳 중 14곳은 영리법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번 주말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블랙아이스 빙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겨울비에 이은 눈과 기온 하락으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운전은 물론 보행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오늘 화씨 50도 내외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지역에 따라 짙은 안개와 1인치 내외의 눈과 진눈깨비가 내리고 주말엔 최저 온도가 화씨 20도 아래까지 내려가 도로 곳곳에 결빙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블랙 아이스 빙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도로와 인도에는 지난주 내린 1피트 내외의 눈이 아직 쌓여있는 곳이 많은데 오늘과 내일 기온 변동으로 이들 눈이 녹았다 다시 어는 과정에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은 적설량이 1인치 정도지만 눈이 얼어있는 도로와 인도 위에 쌓여 빙판을 구분하기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북부 서섹스 카운티는 비와 함께 0.5cm의 빙판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워렌과 모리스 카운티에는 최대 2mm의 빙판, 버겐, 에섹스,
유니언 및 동부 패세이 카운티는 최대 1인치의 눈과 5mm의 빙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의보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효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주 뉴욕 초영사관 민원실은 민원 예약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약 가능 건수를 확대하고 동일 민원의 중복 가능 예약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현재 하루 기준 120명 수준으로 받고 있는 예약 건수를 130명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중복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 취소를 통해 예약 가능 일자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예약 대기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약 건수는 올해 2월 중순 예약건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복 예약자에 대한 예약 취소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 4건 이상 중복 예약한 민원인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2월 14일부터 가장 빠른 일자에 예약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예약에 대해 취소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월 3건 이상의 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예약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이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인 14일 전에 필요한 예약 외에 불필요한 중복 예약을 미리 취소해 줄 것을 민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최근 한국 전래동화 심청전을 소재로 디즈니 스타일 뮤지컬을 작곡해 부른 영상이 화제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재미교포 3세로 알려진 줄리아 류는 올해 초 디즈니 공주 중에 한국인이 없길래 직접 만들어봤다며 41초 길이의 영상을 소셜미디어 틱톡에 공개했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에는 류는 얼굴을 디즈니 캐릭터처럼 바꿔주는 필터를 적용한 채 한복을 입고 창작 뮤지컬 심청전의 넘버, 다이브를 열창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9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디즈니는 어서 제작을 결정하라며 디즈니 영화로 개봉하자마자 보러 가겠다는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류는 교내 행사에 참여할 때 공연 창작물의 아시아계 캐릭터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 눈에 밟혔다며 이는 훗날 자신이 아시아계 뮤지컬을 창작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식약청이 2종의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해 리콜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리콜 대상 제품은 엠파워드 다이애그노스틱스사가 제조한 2종의 검사 키트로 각각 코브클리어 코비드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이뮤노패스 신속 항체 검사 키트입니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겉포장에 식약청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기가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일주일 이내에 해당 제품으로 검사를 한 사람은 정식 승인을 받은 검사 키트로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식약청이 승인한 코로나 검사 키트는 약 45종으로 해당 제품 제조사와 제품명은 식약청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검사 키트가 잠재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검사 키트에 대해 가장 심각한 유형의 리콜인 1등급 리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을 통한 2022년 설 무료 송금액이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금 건수는 작년 설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송금액은 오히려 더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으로 급등한 만큼 은행들이 설을 맞아 수수료 무료 행사를 할 때 한 번에 돈을 많이 보내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한 한인들이 올해도 송금으로 대신한 것도 송금액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은행 중 9개 은행의 설 송금액은 총 2,088만 9,900달러로 지난해 설 송금 실적 1,776만 9,930달러 대비 17.6% 늘었습니다. 그러나 9개 은행을 통한 송금 건수는 9,158건으로 지난해 9,696건보다 약 5.5% 줄었습니다. 특히 송금 건수는 줄었지만 송금액이 불어난 현상은 자산 규모가 큰 은행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와 함께 노인 치매 조기 진단 등을 위한 100세 시대 뇌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상록회는 오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100세 시대 뇌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한인 동포와 그의 18세 이상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이 진행하는 치매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치매 조기 발견 및 진단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 조건에 부합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총 $280의 참가비가 지급됩니다. 참가 예약과 문의는 상록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